쌍방울 그룹의 최소 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검찰이 수사 중이죠. 북한으로 넘어간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지금 법리 검토에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찰 내부에서는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조로 돈을 건넸다면 이건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개인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요,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송명철 부실장 명의로 발급받은 이 영수증까지 제출한 800만 달러 중에 김 씨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300만 달러의 성격입니다. 북한은 벤츠 차량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면서 이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벤츠 차량 필요하고 헬리콥터 띄운다고 300만 달러를 요구하니까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렇다고 이게 한국 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이 30억 넘는 돈, 한 34억, 5억을 줬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19년 1월과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방북에 드는 실비, 이 300만 달러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됐다면은 이거는 이 지사 개인에게 전달한 뇌물죄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비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제공죄, 방북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북이 과연 경기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방북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경기도와 북한의 협의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이라면 이 역시 단순 수뢰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비를 대납하고 경기도는 2018년, 2019년 북한 고위 인사를 초청해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북측과 스마트팜 사업 등 각종 경협 사업에 합의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의 남북 평화 코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검찰 측 분석입니다.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가지고 장사했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거 법적으로 적용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그 무렵 북측과 약정했던 각종 이권 사업이 실행되지 못했지만 대북 사업 테마주로 분류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닫는 등 적지 않은 이득을 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김 전 회장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등을 노리고 방북 비용을 지원했다면 뇌물수수죄 성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죠. 자, 예전 사례를 돌아보면요, 2010년 10월 한 대기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2007년 11월에서 2011년 3월 제3자인 미국의 한 로펌에 총 529만 달러를 지급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이 있는데 이거 수뢰죄를 적용을 했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 법적인 얘기를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 수뢰죄가 있고요, 제3자 뇌물죄공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자 뇌물죄공죄는 아주 요건이 까다로워요.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 수뢰죄는 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돈을 건넨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것이라는 점만 인정받으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합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에게 단순 수뢰죄가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라는 거죠. 물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 적용도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뇌물죄 여부를 다 떠나서 말이죠,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이 북한 정권 반국가단체인 반역집단, 반란단체, 교전 상대방이고요, 천안함 복침의 지휘자고 전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범 집단에게 현금을 건넸다. 이건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제재 위반이자 국가보안법 위반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앞으로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며 참을 참이라 말하며 진리와 진실에 입각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서 이 나라가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한국의 사탄의 권세, 김일성을 태양신이라 주장하는 우상 숭배의 진이 평양은 물론 남한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어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사함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룩한 무리들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00명의 청년들이 DMZ에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해 저희들이 먼저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